오토에버 자소서 다들 잘 적으셨나요? 오토에버 제출 마감이 이제 가까워져 왔는데 오늘은 오토에버 자소서를 좀 보면서 어떻게 저희가 제출하기 전에 뭘 챙겨야 될지를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얘기 드리는 부분은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번 자소서에 못 녹이시면은 만약에 서류를 합격해도 나중에 면접 가서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자소서 문항이죠. 자소서 문항을 보면은 오토에버는 그래도 참 취준생들을 많이 배려해준다라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문항이 2개밖에 없고 간단해요. 사실 옛날에는 이제 다른 잡다한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그런 짜잘짜잘한 문항들도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성 질문, 그런 현대에서 하는 그런 질문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해보니까 큰 의미가 없더라. 이제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문항으로 축소가 됐고, 이 2문항으로 축소된 만큼 이제 이쪽 오토앱에서 원하는 거는 직무를 잘하는 친구인가, 그런 지원자를 뽑고 싶다라는 거를 이 자소서에서부터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자소서 문항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을 보시면은 오토웨버에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와 키워나갈 커리어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직무 지원 동기 첫 번째, 그리고 2번째 입사 후 포부, 이렇게 2가지인데, 직무 지원 동기 같은 경우 어떤 거를 적어야 될지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직무 지원 동기는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직무에 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이 업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약간 좀 그런 거를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적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뜩이나 글자 수도 적기 때문에 저희는 어필을 명확히 해야 돼요. 직무 지원 동기는 내가 이 직무에서 가장 잘했던 것, 성과 위주로 적으셔야 합니다. 가장 잘했던 거라고 하면은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실 텐데, 일단은 뭐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내가 했던 것들 중에 성과가 제일 높은 것, 그런 거가 있다면은 그런 거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 무조건 내가 사실 학부생이 이제 졸업했는데 그런 성과가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를 어떻게 적어야 되냐. 입사 포부에서 이제 오토에버가 최근에 나아가는 방향성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산업 분야에서 어떤 거를 하고, 어떤 부분이 이제 뭐 그것도 다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새 뭐 현차랑 어떤 부분을 협력하는지, 아니면은 뭐 AI 쪽에서 어떤 신기술을 새로 접목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고, 오토에버가 나아가는 방향성이랑 내가 했던 경험이 이게 그래도 좀 겹치네, 그런 것들 위주로 그러면 직무 지원 동기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 이렇게 각각 잘라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팁인데, 자소서를 아직 적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이 하나의 질문을 하나의 답변으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글이 꼬여요. 어떤 부분이 지원 동기인지, 어떤 부분이 입사 포부인지 꼬이게 되기 때문에 그 2개의 답변은 각각 쪼개서 적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번째 문항.
어떤 역량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과 경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직무에 왜 내가 뽑혀야 하는지와 회사에 대한 그 관여도를 저희가 설명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2번 문항, 이 문항에서는 그 외에 프로젝트들 경험 얘기해 주세요. 인 거입니다.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공대생분들이 적기 오히려 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하실 수 있다. 왜냐면은 내가 했던 경험들을 어필을 하는 그런 문항이니까 이제 잘 적기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공대생분들은 하셨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가 프로젝트들이 많고 한 것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그거를 좀 잘 녹여내는지를 많이들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포함해서 옛날에 그랬고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가독성이 이제 좋게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어필을 하면 되는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 경험을 적자, 쪼개서. 그러면 보통 이제 한 경험당 한 3,400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4개 정도의 경험만 내가 여기에 적고, 그리고 그 경험들은 최대한 내 직무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의 연관성이 높은, 관여도가 높은 문항들로 하도록 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직무 지원 동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내 정체성을 여기서 명확히 얘기를 해주지 못한다면은, 서류에서 저희가 합격을 해도 면접 가서 불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들 취준기간 화이팅입니다.